사이키델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드러내다, 마음을 드러내다. 선인장에서 나온 메스칼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메스칼린이라는 걸 직접 하고 쓴 책도 있어요. 그 지각의 문이라는 책도 있는데 원 피터슨 아저씨도 요즘에 사이키델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칼용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노력 없이 얻은 지혜를 조심하라. 바로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쿤달리니 요가. 쿤달리니 요가는 뭐냐면 만트라 같은 것도 하는데 뭐 엉나모 그르 뭐 이런 것도 하고 울림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숨을 많이 쉬어요. 뭘 할 때 동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린 요가 할 때 보통 뭐 스트레칭하는 거, 유연하게 만드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쿤달리니 요가는 뭘 하냐면 어느 정도 늘린 상태로 숨을 계속 쉰다던가. 뭐 계속 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하면서 한다던가 다리를 막 움직이면서 한다던가 이렇게 몸이랑 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요가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 차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차크라가 있어요. 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차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또 약간 너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그게 다 뭐냐면 그냥 호르몬 중추예요. 다 어쨌든 호르몬 중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다 깨워주면서 우리 이렇게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자율신경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쿤달리니 요가고 뭐 크리아 요가도 거의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거라고만 얘기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뭐 그냥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죠. 숨 많이 쉬면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을 좀 더 깨우고 나를 좀 더 마주하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또 챙겨가는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더 좋은 나를 발견해가는 뭐 그런 과정이고 저런 걸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이 되는 게 계속 숨을 쉬고 깊게 빠지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신경이 계속 깨어나면서 송가선이 활성화되면은 송가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송가선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눌러져서 송가선이 탁 자극이 돼서 우리가 어떤 걸 팍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죠. 저런 차크라를 깨워서 하는 것도 사이키델릭 그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위모프 호흡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죠. 위모프는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크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눈 감고. 자기가 이 안에 있는 신경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 척수랑 우리 중추신경계랑 이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모프는 호흡이 좋고 이런 척수로부터 막 나온 말초신경계랑 연결되어 있는 막 폐나 여러 가지 이런 장기들하고 연결이 너무 그런 신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게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눈 감고 이런 게. 그리고 실제로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엄청 크죠. 위모프는 얼음물에 들어가도 몸 온도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고통을 위모프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잠깐만 떨어지고 바로 다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모프는 얼음물에 들어있어도 실제로 안 춥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얘기해요. 뭐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느껴보고 싶긴 한데 저는 뭐 얼음 저도 한 번씩 하지만 저는 아직 여전히 고통스럽거든요. 여전히. 물론 예전 처음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몸이 달라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뭐 찬물 샤워도 그런 거고 호흡법 그 자체도 우리 호흡계랑 이런 또 신경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만 잘하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호흡을 계속 해가지고 이완 수축이 잘 안 되는 장기들도 막 이완 수축이 되고 신경만 안 쓰던 것도 쓰고 그러다 보면 몸에 막 신경이 막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막 생겨요. 막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노르에프린이라는 것도 분비되고 뭐 코르티졸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도 오히려 좀 좋단 말이에요. 내 몸에 신경이 깨어나고 스트레스 상황이 엄청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호흡으로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저 위모프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호흡을 계속 컨트롤하는 게 생기다 보면은 뭐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신경들이 더 깨어나니까 어쨌든 호흡을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위모프 호흡도 엄청 거친 인텐스한 호흡이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뭐 쿤달리니 요가, 크리아 요가, 위모프 호흡법, 홀로트로피 이것까지 다 그냥 인텐스한 호흡으로 하는 경험이 있고 홀로트로피 이것도 참 재밌어요. 홀로트로피 워크숍 같은 걸 한 번씩 하거든요. 이런 북미에서는. 그러니까 가면 뭐 하냐면 뭐 세미나 엄청 길게 해요. 9시부터 막 7시까지 이제 곧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제가 이제 또 가볼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홀로트로픽 브리딩 찍게 허용을 해준다면 뭐 대충 뭘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홀로트로픽 워크숍에 가면 뭘 하냐면 뭐 이것저것 설명해줘. 호흡이 얼마나 좋은지 호흡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고 뭘 하냐면 3시간 동안 그냥 숨을 계속 쉬어요.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워크숍에서는 코로 하고 입으로 뱉으러 가고 어떤 데는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뭐 이게 다 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3시간 동안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저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저는 이제 쿤달리니 요가를 통해서 명상, 뭐 위모프 호흡 이런 거 다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옛날부터 요가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요가를 하다가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 요가는 어떤지 좀 해보자 했는데 그런 데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는 것 중에 뭐 쿤달리니 요가 있었는데 숨을 이렇게 막 쉬면서 요가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또 이렇게 숨을 너무 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신경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숨이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거 느껴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앉아서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내 호흡과 심장박동과의 어떤 그 상호관계, 내 호흡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횡격막과 폐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다 시작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홀로트로피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 3시간 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몸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다 깨어나요. 얼굴이 막 간지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쩌고저쩌고, 우리 몸에 또 앵자이어티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막 긴장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것들이 계속 풀려간다는 느낌? 찌릿찌릿하면서 계속 뭔가 이런데 찌릿찌릿하고 막 춥기도 하고 막 더워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뭐.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갈 수 있으면은 다음 주 토요일인가 뭐 홀로트로피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주변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스케줄만 되면 또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강한 호흡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걸 쓰면서 하다 보면은 뭐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식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내 이것만 계속 몸만 쓰다 보니까 이 내 몸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어떤 아까 말했던 이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신경 시스템들이 좀 더 최적화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명상을 하면서도 뭐 그런 걸 많이 겪는다고 하죠. 조 디스펜자도 뭐 그런 얘기하고, 쿤달리니 요가나 크리아 요가 이런 데서 어쨌든 명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상에서도 그런 경험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명상만 해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숨에 집중하고 생각나면 돌아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하던 패턴 같은 대로 생각을 했는데 나 이거 알아차리고 나 이거 안 해 하고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니까, 계속 이런 거 하다 보면 숨이 정말 깊어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명상만 해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홀로트로피 이렇게 막 3시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막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험은 명상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어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보통은 뭐냐면 명상한 지 뭐 2주 됐어. 2주 됐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막 보여. 막 사람의 형상이 보이고, 뭐 아니면은 뭐 빛이 보이고, 막 이상 막 여러 가지 보여. 뭐 환각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원래 눈을 감으면 자잖아요 원래. 근데 눈을 감고 의식은 또렷하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명상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의식을 또렷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이고가 난리치는 거예요. 이고가 너 왜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봐, 근데 정신 똑바로 깨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원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점들이 막 끼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 근데 이건 사실 뭐냐면 제가 말했던 사이키델릭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나 2주일 만에 뭔가 빛이 보이고 막 흰 게 보였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대부분은 이런 경험하고는 좀 다른 걸 거예요. 명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명상만 해서 저런 비슷한 경험까지 가기는 어렵다. 호흡을 해야 된다. 쿤달리니 요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이거 차크라 어쩌고 이거 깨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티벳 몽크들 막 하는 거 보세요. 제가 뭐 지금 영상 띄워드릴 건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렇게까지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 신경을 깨우고 내 몸을 진짜 온전히 다 느껴보는 데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막 저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움직임이나 호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뇌가 있죠. 뇌가 있고 거기 척수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말초신경이 이렇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말초신경에는 또 뭐 우리 장기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계들과 우리 뇌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 신경계들이 다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거죠.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신경들과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장기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우리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데, 이 장기들이 아까 말했던 그 말초신경이랑 연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초신경에 포함되는 자율신경계는 뭐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혈압이나 심박수나 호흡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자율신경을 결정하는데, 스트레스를 뭐 많이 받는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막 향상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걸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율신경계도 우리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경계들이 다 깨어나고 잘 옵티마이즈 돼 있으면 컨트롤이 좀 쉬워진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로만 여겨졌는데, 이제 위모프가 이제 그런 걸 좀 뚫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그렇게 이런 모든 신경계들이 막 다 깨어나면 또 어떻겠어요? 내 분비성, 이런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도 막 깨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고 하죠. 쿤달리니 요가 이런 데서는 이제 차크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신비주의 말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 차크라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내 분비선이라는 거예요. 이 뭐 생식선, 소화선, 부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운다는 거죠. 깨우면은 우리는 어떤 걸 막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차크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내 분비 시스템이다. 그냥 실제로 그 존재하는 내 분비 시스템이다. 저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쿤달리니 요가하고 뭐 호흡 운동들이는 거죠. 호흡을 저런 걸 막 해가지고 내 배도 움직이고 내 내장들을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척수, 말초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신경계들의 옵티마이징이 일어나고, 뭐 최적화가 되고, 뭐 안 깨었던 부분이 깨어나고 이러면서 내 몸 안에 있는 걸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나를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나로서 살 수 있게 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상할 때 얘기할 때도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저렇게 할 수 있다. 뭐 홀로트로픽, 아까 제가 말했던 홀로트로픽 거기서도 호흡을 3시간 동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리본 한 것 같다고, 진짜 완전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럼 다 비슷하잖아. 사이키델릭도 하고 나서도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넷플릭스에도 아마 그런 사이키델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내가 원래 있던 그런 관점, 내 생각, 이런 신경 회로를 벗어나서 이런 좀 새로운 회로를 느껴보면서 좀 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호흡을 또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사이키델릭은 갑자기 내가 뭔가를 먹어서 외부에 있는 뭔가로 그걸 가는 거니까 막 두려움이 느껴지고 이런 걸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냥 다 마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호흡을 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저런 걸 못 느끼더라도 그냥 엄청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씩 조금씩 내 신경이 계속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 운동을 할수록. 그럼 진짜 아마 여러 가지가 바뀔 거예요. 진짜 육체적으로도 바뀌고 정신적으로도 바뀌고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마음적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달라지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정신이 깨끗해지고 정말 행복감이라는 게 더 많아지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그 말이 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왠지를 얘기해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앤드류 휴버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 많고 외국에서는 뭐 난리 난 분이죠. 신경학 교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의미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척수와 눈은 우리의 뇌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몸과 뇌의 모든 활동이 마음의 상태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뇌 그리고 눈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뇌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적인 문제하면 이 뇌 문제가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척수도 뇌니까, 그리고 척수도 말초신경계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장기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우리 마음이 다 묻어나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장기에서 우리 어떤 불쾌한 마음 같은 거 우리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뇌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는 뇌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 느낌을 우리 뇌가 느끼고 불쾌해, 부정적인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냐면 뇌과학자이자 신경학자인데 신체 표지 가설이라는 이 가설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그게 맞는 거로 됐어요. 이게 아예 책도 냈죠. 데카르트의 에러. 데카르트는 아예 정신하고 몸을 따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하나다. 신체 표지 가설. 우리 몸에서 드러나고 우리 뇌가 그걸 느껴서 느끼는 게 부정적인 감정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내기가 좀 힘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몸에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긍정 확언 이런 것도 좋지만, 그리고 또 뭐 끌어당김 법칙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 끌어당김 법칙에 상세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뭔가 진심으로 해야지 내 무의식이 바뀔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바뀌려면은 내 몸부터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건데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앤드류 휴버먼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 감각 이게 뭐냐면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심박수, 호흡, 소화, 체온 같은 생리적 상태,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 신호에는 그게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불편함이나 목마름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부 감각이 감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호흡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굳고 장기 움직임이 달라지고, 이런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부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 내부 감각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걸 좀 배워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고유 감각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뭐 팔, 다리, 관절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감각 이런 거죠. 신체 위치, 움직임, 균형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근육, 관절 및 피부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통해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손이나 다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일상적인 활동에서 필요한 정확한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유 감각인데, 이 고유 감각이란 것도 중요한 게, 우리 눈을 감고도 손, 다리 이런 거 위치를 느끼게 해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움직이고 우리 균형을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근육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내부 감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명상 같은 거 요새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타이치 같은 거는 뭐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뭐 균형 잡으면서 이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고 균형을 유지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타이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쿤달리니 요가도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거니까 뭐 두 개를 같이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걸 관련된 거죠. 내부 감각, 고유 감각을 다 할 수 있는,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면서 하는 뭐 요가 동작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호흡을 발전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뭐 이런 걸 제가 추구하는 바인데, 뭐 그런 거에서 참 중요한 거죠. 내부 감각, 고유 감각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아 역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몸에서 오는구나 이런 걸 좀 더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가볼 마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이자 심리학자고 뭐 작가인데, 이 사람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트라우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disconnect with self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장에서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미주신경 통해서 올려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부정적인 느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미주신경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걸 외면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슷한 느낌이 올라오면 어때요? 이미 끊어버려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 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 막, 그게 바로 트라우마죠. 계속된 스트레스를 거부하다 보니까 내 신경이 끊어져 버린 그 상태를 트라우마, disconnect with self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한테는 많겠죠. 누구나 인간들이 그런 게 있겠죠. 깊은 고통일 수도 있고 작은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우리는 쌓이면서 신경들을 끊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 현대인들은 좀 그것 때문에 힘든 걸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혹시 뭐 해야 된다? 호흡해야 된다. 좋은 호흡을 가지면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런 사이키델릭 경험 추구하자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진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만든 관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사이키델릭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 약물이 됐든 호흡이 됐든 명상이 됐든 뭐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은 사람이 그냥 많이 변한다고들 해요. 왜냐면 이 신경 같은 게 진짜 연결이 달라졌으니까 영구적으로 달라진 거죠. 느낀 대로 그대로 다시 유지하진 않겠지만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원래 연결돼 있었던 신경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안 하더라도 호흡이 좋아지면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신경계 시스템 같은 게 더 최적화돼서 더 내 감정 컨트롤, 여러 가지 그냥 인생의 모든 것들, 관점 같은 게 다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원래 도전을 해. 그럼 나는 원래 조금만 더 포기하는 성격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무 열등감을 너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느낌만 나면 나는 막 화내고,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할 때도 그런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호흡의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걷자는 얘기죠. 명상도 좋아요. 제가 또 소개드릴 명상이 많은데,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런 거는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이 나도 다시 돌아오고, 내 코에서 나오는 호흡이나 아니면 이게 배꼽에서 느껴지는 이 호흡의 기운을 느껴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는 그런 명상도 좋은 게, 앤드류 휴버만이 말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 17분 동안 명상을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15분에서 20분 그 명상을 시키니까 영구적으로 집중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 이런 것도 요새 뜨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잃어가는 만큼 더 잡아야 된다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 호흡법 이런 것들이 정말 유행이거든요.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이 북미, 여기 캐나다에서는 주변에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도 많이 가져올 거고, 뭐 또 오늘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네요. 사이키델릭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제가 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그런 걸 안 느끼더라도 그와 비슷한 혜택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다. 신경계들이 더 좋아지는, 신경회로가 달라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생각만으로 바뀌는 건 좀 힘들다. 마인드셋 좋지만 우리 몸이 또 바뀌어야지 이 마인드셋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정들은 몸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면 안 되잖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거나 뭐 시각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좀 내려놓으려면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집중해보자. 얘기 줄줄 길었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